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공부도 많이 하시고. 자, 154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 큰 2번에 보시면은 도시공획시설 설치관리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154페이지예요. 네, 154페이지. 잠깐 여기는 좀 뭐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할 수도 그렇게 합니다. 가볍게 체크해서 갈게요. 자, 154페이지 보면은 네, 도시공획시설 결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지상이나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은 그 기반시설의 종류나 명칭, 위치, 규모 등은 미리 도시공관리구로 결정한다. 이게 원칙이죠. 여러분,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은 그 기반시설 종류, 명칭, 위치 등은 미리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도시공관리구에. 우리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은 도시공관리구로 결정하여 고시한다. 뭐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네,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제 용도지역이나 기반시설의 특성을 감안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자, 그러하지 않다니까 그 기반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도시공관리구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스에 보면은 그 도시공관리구역으로 그 기반시설 설치를 할 때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도시공관리구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박스에 동그라미 1번, 2번 해서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그죠? 그 종류들을 뭐 다 암기를 할 수도 없고요. 또 암기를 하실 필요도 없다. 시험은 한 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아주 옛날에 제가 세계 강사일 때 그때 한 번 나온 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이런 걸 뭐 외워라 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참고로만 하시고요. 네, 암기를 필요로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게요. 오른쪽으로 해서 155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 오셔서 광역시설의 설치와 관리 등이 나와 있습니다.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 광역시설은 배웠죠. 광역시설. 광역시설 뭐냐면은 광역시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광역시설. 자, 광역은 두 개 이상의 시군이죠. 둘 이상의 시 또는 군. 시 또는 군, 네,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광역이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시설. 여기서 광역시설할 때 시설은 뭐죠?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그렇게 돼요. 자, 기반시설이니까 뭐 도로라든지 지하철, 공항시설, 항만, 뭐 종합운동장 등은 전부 이제 도시기반시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봐요. 그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중에서 두 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에 걸쳐서 설치되면 뭐죠? 광역시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 지하철, 운하 뭐 이런 것은 두 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에 걸쳐서 설치되잖아요. 광역시설이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기반시설 중에서 두 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자동차 정류장이라든지 공항시설이라든지 항만시설 이런 것은 두 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것도 무엇이 됩니까? 광역시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두 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에 걸쳐서 설치될 수 있는 광역시설, 도로, 철도, 광장, 녹지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두 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광역시설에 해당하는 게 뭐죠? 뭐 공항시설이나 항만시설, 자동차 정류장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다 외우십시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요. 광역시설 설치 관리. 중요하죠. 별표예요. 광역시설 설치 관리. 이건 시험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은 많이 읽어둬야 돼요. 광역시설 설치와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 관리 규정에 의한다. 오미텍스입니까? X잖아요. 광역시설 설치 및 관리는 줄 것이십시오. 도시공획시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시공획시설 설치 관리 규정에 의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광역시설 설치와 관리는 일반적인 도시공획시설 설치 관리 규정에 따라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셨죠? 네.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거 너무 은근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제 책자를 넘기면은 평면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관계되는 시장구수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약 체계를 줄 거예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 등 구성을 줄 것입니다. 협의 등을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광역시설에 관계되는 시장구수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 등을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이제 예외죠, 예외. 원칙은 도시공획시설 설치 관리 규정의 의함이 원칙인데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 등을 구성해서 설치 관리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이 좀 중요해요. 니은번.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밑줄 거예요.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이런 국가계획, 중앙정부가 수립하게 될 국가계획에 의해서 설치된 광역시설. 예를 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밑에다 적으십시오. 예를 들면
국가교육을 설치하는 광역시설. 예를 들면 무엇이 있을까? 고속국도입니다. 고속국도. 고속국도니까 뭐죠? 고속도로가 되겠죠. 고속도로 같은 거. 그리고 인천공항, 인천국제공항. 이런 것은 전부 중앙정부의 국가계획에 따라서 설치하는 광역시설이라고. 자, 이런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해당 광역시설 설치 관리를 사업의 목적으로 하거나 사업 종목으로 설립된 법인이죠. 법인동그라미. 법인이 이를 설치 관리하게 되는 걸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고속도로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한국도로공사. 아시겠죠?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을 설치 관리할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인천공항공사. 뭐 이런 식이죠. 이렇게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시설은 해당 광역시설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이를 설치 관리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왜 중요하냐면 많이 속아요. 진짜 많이 속아버려요. 한번 이렇게 시험 나온다고.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시설,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설치되는 광역시설은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한다. 보통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은 국가교육과 관련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교육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합니까? 국토부 장관이 수립했잖아요. 국가교육과 관련되어 도시공 관리계획 입안이 필요합니다. 누가 입안했죠? 국토부 장관이 입안하잖아요.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기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을 국토부 장관이 또 시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국가계획 관련된 보통 국토부 장관이 연결돼요. 근데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해당 광역시설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누구죠? 법인이 설치 관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법인 자리에 누구를 적절 시험 낼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적습니다. 시험을 내게 되죠. 그래서 법인 밑에다가 아니야 누구 아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다라고 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쉬우니까 매번 제가 설명하지도 않을 거예요. 뭐 매번 설명하고 갈 내용은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제가 매번 설명하니까 안 중요한 줄 알고 그냥 소홀하게 하면은 실수를 많이 하더라는 그런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공동구 나와 있습니다. 공동구. 6번 찾으셨습니까? 네, 공동구 별표예요. 옛날에는 공동구 수업도 안 했다고. 자주 안 나왔다 이 말이죠. 근데 최근 10년 사이에 은근히 자주 나와요. 은근히. 그래서 공동구는 요즘에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표시, 별표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공동구는 좀 깐깐하게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아무튼 요즘에. 네. 그럼 공동구가 일단 무엇일까라고는 이야기를 좀 할게요. 공동구가 뭐냐면은 잠깐만요. 여러분 그 길을 가시다가 맨홀 뚜껑 위를 지난 적이 있죠. 맨홀 위로. 그 맨홀 이제 뚜껑 위를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막 지나다니는데 가끔 보시면 그 맨홀 뚜껑 열고 공사를 하는 광경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 그 맨홀 뚜껑 열고 막 공사하고 있으면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면 한두 번은 들여보셨습니까? 한두 번은 궁금하니까 들여다보거든 이렇게. 그죠? 아무도 안 그러셨구나. 네. 일단 본다고 보면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아저씨들 봤대. 일하는 아저씨들. 그 말고 밑에 보면은 그 전기선하고 전화 광케이블 등 통신선하고 도시가스하고 상수도 하수도하고 지역 난방시설 등이 공동으로 수용되어 있는 그 지하 매설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동구가 됩니다. 전기, 통신, 가스, 지역 난방, 상하수 시설 이런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는 시설물이 뭐죠? 공동구가 되는 거예요. 공동구. 그러면은 그 우리 신도시에 가면은 그 해운대 장산 신도시 가거나 뭐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 이렇게 강남 쪽으로 가보면은 신도시는 계획도시잖아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단계에서 도로 밑에 전부 공동구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전신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진짜요. 여러분 해운대 장산 신도시 가보세요. 전신주 없습니다. 지상에. 깨끗해 지상 공간이. 근데 연산동원 뒤쪽으로 가면은 전신주가 보이고 거미줄처럼 막 이렇게 줄줄이 엉켜 있잖아요. 공동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 이제 도시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차이구나.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국토교육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과 재개발 재건축 등을 위한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 등 면적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도시계획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얼마 초과하면은 200만 제곱미터. 이런 것들 체크해 드릴게요. 그리고 공동구를 뭐 누가 설치해야 되는지, 누가 관리해야 되는지, 설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관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법상 공동구를 누가 관리하는지, 안전점검을 몇 년마다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단골 손님으로 출제가 됩니다. 같이 볼까요? 네. 자, 공동구가 무엇인지 의의는 설명드렸고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내려오십시오. 설치 대상 지역, 의무적 설치 대상이죠. 별표하시고 외워야지 뭐.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구역 등이 출것이죠.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은 해당 사업 시행자가 무엇을 설치해야 됩니까? 의무적으로 공동구 설치를 해야 한다까지 줄 거면 되겠네요. 그때 이제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 공동구 설치가 의무화되는 지역이 157페이지 보면은 제일 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공동구 의무 설치 대상 빨리 미칠 것이죠. 박산의 의무 설치 대상 기업번에 제일 끝에 도시개발구역, 니은번 택지개발지구, 뒷업번 경제자유구역, 리얼번 정비구역 등입니다. 이 정도 아시죠? 도시개발구역과 택지개발지구나 경제자유구역과 정비구역 등 면적 규모가 얼마 초과 200만 정도를 초과하면 도로 밑에 의무적으로 무엇을 설치한다? 공동구를 설치해서 지상 공간에 거미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이 깨끗하게 도시구역이 되는 거죠. 좋겠다. 그 다음에 내려오십시오. 설치 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찾으셨나요? 자,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밑을 쭉 가십시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예산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아유, 도로 밑에 그 시설 설치는 많은 예산이 들거든요. 근데 지하에다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동구 만들어 뒀는데 지상에 전신조 세워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법을 만든 거죠. 앞으로 공동구가 설치된 동네에서는 다음 대통령령의 제공에 따라서 줄 것이죠.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은 모두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수용해야 됩니까? 공동구가 설치된 도시지역 안에는 지상에 전신조 세우지 말라는 거잖아요. 공동구에 다 넣으라는 거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때 박사님 들어. 이 박사는 이걸 시험에 냈다고. 자, 공동구가 이제 설치됐을 때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될 시설들이 1번부터 8번까지 이제 의무적 수용 대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1번부터 6번까지 시설은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합니다. 1번부터 몇 번까지? 6번까지 의무적 수용 대상이에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7번, 8번은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7번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가스관. 그리고 하수도관. 동그라미 이 두 개는 그 위에 줄겠죠.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공동구 협의를 거쳐서 공동구에 수용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정답을 두 번이나 결정한 거죠. 10년 사이에 세상에 두 번이나. 여러분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하지 않고요.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두 개가 있어. 뭐죠? 가스관하고 하수도관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은 오래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저에게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라고 좀 물어보세요. 안 돼. 왜냐하면은, 그, 가스관이 지하에 봐요. 그럼 지하에 보시면, 지하가 있으면은, 거기 이제 가스관하고 통신, 전기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전선하고 다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강케이블 같은 거, 그리고 전화선 같은 거, 그리고 전선은 전류가 흐르잖아요. 전류가 흐르고 번개치거나 이렇게 뭐 피복이 또 벗겨지고 하면은 스파크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거기 도시가스관이 같이 매설되어 있으면 또 가스도 누출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스파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지하에서 공동구에서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 그래서 가스관은 전기선 등이 들어가는 전선이 들어가는 공동구의 의무 수용을 하도록 못한 거예요. 아, 폭발 우려 때문에. 그래서 공동구 관리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안전이 확보된 경우만 가스관을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관은 임의 수용입니까? 의무 수용입니까? 임의. 공동구 관리협의회, 공동구 관리협의회 심의를 거친 경우만 수용 가능하다. 그래서 법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하수도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하수도는 맑은 물입니까? 좀 사용한 물이잖아요. 그러면 하수도는 음식물 찌꺼기 등이 들어갈 수 있죠. 배출되죠. 그럼 이거 썩은 부패하면 어떻게 되죠? 거기도 메탄가스가 발생한대요. 이것도 폭발한대요. 가스가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건 지하 폭발 그 사고 우려 때문에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은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서 안전이 확보된 경우만 수용을 해라. 라고 법이 만들어졌답니다.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법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공동구가 수용되면, 설치되면 공동구는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데, 그때 의무 수용 대상이 아니고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뭐죠?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아무튼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좀 잘 챙겨 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비용 부담 내려오십시오. 비용 부담 동그라미 5번 보십시오.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 줄 거예요.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설치 동그라미 비용 동그라미. 관리 비용입니까? 설치 비용입니까? 설치 비용 딱 외우는 겁니다. 공동구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면은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줄 것이죠. 공동구 점용 예정자. 누가 공동구를 점용하죠? 나중에 가스 공급자, 통신 공급자, 상하수도 공급자, 지역 난방 공급자 등이 점용 예정자 되는 거잖아. 전기, 통신, 가스, 난방 등 공급자들이 공동구를 점용하게 되잖아요. 그 공동구 점용 예정자고 그리고 사업 시행자입니다. 사업 시행자. 이때 사업 시행자 누구죠? 도시개발 구역이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정비 구역이면은 정비 사업 시행자. 이런 사업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점용 예정자와 해당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6번하고 7번 이런 건 읽으시면 됩니다. 6번, 7번 묶어서 리딩 읽어보시라고요. 리딩이 뭐죠? 읽어보시라고요. 네, RP 제공되고요. 그 다음 이럽니다. 공동구 관리 운영 등이 나와 있고 위탁이로가 나와 있고요. 거기에 별표를 하고 싶습니다. 클러로 복사를 잘 해둔 것 같습니다. 네, 밑줄 거십시오. 공동구는 특별시장, 공익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사, 시장, 군수가 관리한다.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별표도 해드리고 싶고요. 이걸 보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쉬우니까 잘 읽지도 않고 잘 준비 안 하더라고요. 많이 틀립니다. 공동구 누가 관리합니까? 저도 이렇게 어려웁니다. 시청, 군청, 특별지방,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사, 시장군수가 관리하니까 시청, 군청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동구는 관할, 시청, 군청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관할, 시청, 군청에서 관리합니다. 네. 외울 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 매놀 뚜껑을 지날 때보다 그냥 지나면은 반칙이다. 알겠죠? 이제 누가 관리합니까? 시청, 군청 하면서 매놀 뚜껑 위를 지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잘 걸어다니도 못하겠네. 그죠? 공부하라 그러고. 네. 매놀 뚜껑을 지나는 것보다 이거 시청, 군청이 관리하는 거야. 그리고 내려와요. 계획의 수립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한 두 번 들어가거든요. 지문에 자주 들어갑니다. 쭉 끄십시오. 진하게 끄십시오. 공동구 관리자, 즉 관할 시청 군청에서 몇 년마다? 5년마다 공동구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됩니다. 네, 공동구 그리고 안전점검 이럽니다. 안전점검은 1년에 몇 회 이상? 1회 이상 공동구 관리자가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화를 1년에 1회 이상 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세요. 오른쪽으로 옵니다. 양괄호 4번 해봐요. 159페이지 저 위에 양괄호 4번. 조금 전에 양괄호 4번이 있죠? 공동구 관리 비용 등 줄 거 없고, 부담 비율, 이게 별표하고,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줄 거예요. 줄 거 없고, 관리 동그라미, 비용 동그라미. 설치 비용입니까? 관리 비용입니까? 관리 비용.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줄 것이죠.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점용하는 자 동그라미.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관리비용은 관리비용은 공동구 관리하는 자가 직접 부담해야 된다. 그럼 틀려버려요. 관리자가 누구죠? 아까 시청 운징이잖아요. 그죠? 관리자 부담이 아니고 관리비용은 그 공동구를 현재 점용하는 자들이 함께 부담해요.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해놔야 돼요. 그리고 부담 비율은 점용 면적을 고려해서 공동관리자, 시청을 중에서 정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대충 체크를 다 해드린 것 같고요. 책처럼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십시오.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도시공 객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도시공 객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여기 별표를 하시지요. 도시공 객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별표를 한 개를 딱 하시고, 사실은 이거 수업하려고 오는 길에 공동구하고 광역시설 등등 기타 등등 받으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여기 이제 진도를 나갈 텐데, 지금 교재를 읽어보면 상당히 부담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요. 그래서 고민되니까
설명을 다 들으시고 이해를 하고 교재를 읽을 수준이 돼서 같이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밑줄도 긋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160페이지 자 펼쳐놓고 고개 드시면 됩니다. 네. 계속 고개 숙이고 밑줄만 긋잖아요. 또 얼굴도 또 이렇게 한 번씩 빗고 해야 되죠. 네. 일주일 동안 얼굴 다들 뭐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공부를 마시나 하시는 그 뿌듯한 표정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네. 자, 그대로 펼쳐놓고 봐주십시오.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입니다. 제목을 적어볼게요. 지금부터 공부할 주제예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개발행위입니다. 개발행위. 개발행위는 뭐죠? 배웠잖아요. 개발행위는 많죠. 가장 대표적인 개발은 뭐죠? 건축물의 건축. 그리고 건축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뭐 공작물 설치,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런 것을 전부 우리 공법에서는 개발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개발은 뭐죠? 건축, 그렇게 하라고 했죠. 건축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이런 게 이제 개발이 됩니다. 개발행위가 됐고,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무엇일까? 이거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자, 그림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도로입니다. 이거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도로가 있고요. 도로가 있는데, 여기는, 위에는 이제 갑의 토지이고, 밑에는 을의 토지입니다. 갑과 을의 토지가 있습니다. 갑과 을의 토지가 있다라고 합시다. 자, 갑과 을을 소개합니다. 갑과 을은 나이는 33입니다. 33. 설치했으니까 34시구나. 갑과는 34시고 총각들입니다. 34살이고 총각이고, 요즘에는 저 34살도 총각이죠. 대개가. 그죠? 뭐 30한 5세, 35 내외에 장가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총각이고, 그 다음에 투자 목적으로 땅을 샀습니다. 갑과는 투자 목적으로 땅을 샀습니다. 네. 투자 목적이에요. 투자 목적. 그래서 34살인데 각각 5억씩 투자했어요. 5억씩. 우와. 34살 총각들이 5억씩 투자했다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시니까 별로 놀라시지 않았네요. 5억씩 투자했는데 27살 대기업에 딱 취업을 해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딱 취업해가지고 연봉을 10원도 쓰지 않고 모두 딱 저금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이제 카드 받아 쓰고 용돈 받아 쓰고 연봉은 전부 저금한 거예요. 100% 저금했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모았습니다. 모으고 부모님께 조금 현금 도움을 좀 받고 은행에 대출 2억을 끼고 투자 목적 땅을 샀죠. 근실한 청년들이. 그래서 40살 40대가 될 때까지 20억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한 거죠. 그때 좀 장가 가려고 이제 대단한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갑과 을의 토지를 대상으로 부산시에서 말이야. 부산시에서 기존의 도로가 좁으니까 이쪽으로 도로를 확장해서 설치하기로 부산시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 도로는 기반시설 맞죠? 우리 배웠잖아요.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지하철, 공원, 녹지,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운동장 이런 기반시설의 설치는 무엇을 결정해야 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기반시설 설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의 토지에 대한 도로 설치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해서 고시해버린 거죠. 그때부터 도로의 명칭이 바뀌어버려요. 자,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고 합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도로의 명칭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어버리고요.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서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공원을 만들고 항만을 조성하고 종합운동장 만들고 전부 강한대교를 건설하고 이 도시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결정된 이 갑과 을의 토지의 지상, 지하, 공중, 수중, 수상을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부산에서 도로용지, 지하철 용지, 학교 용지, 철도 부지, 야구 경기장 용지 등등으로 결정 고시한 땅을 뭐라고 합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로 묶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부산에서 우리 도시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결정고시인 토지에서는 도로 용지로 결정고시인 갑과 을의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 개발 행위 허가를
개발 행위 허가를 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앞으로 도시공개실부지로 결정고시인 토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원칙이 그러면은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갑과 을의 토지에 도시공개시설 사업을 결정고시에 놓고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됩니다.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상태에서 다음 중 한 개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중 한 개 요건에 해당이 되죠. 다음 중 한 개.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는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등, 예외적으로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이 허가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때 허가 대상이 가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도시공개시설 사업에 장애가 되지 않은 공작물 설치, 그리고 가설건축이 아닌 일반 건축물입니다. 일반 건축물, 가설건축이 아닌 건축물은 신축은 안 되고요. 건축물의 개축, 재축 등등 일정한 개발행위가 허가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없으면 2년 동안 공사 및 집행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없으면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이 허가돼요. 아직 다 외울 필요는 없죠. 제목만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이 허가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되더라도 수립된 경우에는 혹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되더라도 1단계 계획에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지입니다.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지는 3년 내 철거를 조건으로 하는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이 허가돼요. 나는 가설 건축물의 건축이라든지 건축물의 개축, 재축은 건축과에서 배우니까 여기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단어는 보지 말라 그랬죠.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넘어가면 나중에 배운다니까. 알겠죠? 그럼 다 배웠죠, 먼저. 근데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이게 자꾸 걸리죠, 지금. 아니, 단계별 집행계획이 무엇인지 좀 알면 되겠는데 이걸 모르면은 자꾸 전체적인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조금 그래요.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그 자체가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여기서는 단계별 집행계획 시험 내지는 않죠. 그래도 이해에 도움이 되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을 별로 쓸데없이 좀 이야기를 하려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뭔지 잠깐 봐요. 이겁니다. A지역과 B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A지역과 B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도로 건설 사업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 강릉 간 고속도로 하나 건설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 고속도로 건설 사업, 도로 만들고 지하철 만들고 강원도에 설치하려면은 이걸 하루 만에 할 수 있습니까? 한두 달에 할 수 있습니까? 수년 동안 합니까? 수년. 매년 재원 조달 계획, 예산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도로용지에 편입된 여기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땅과 건물을 강제 수용하고 보상을 해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결정되면은 매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과 매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등이 포함된 연차별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하기 위한 계획이 준비됩니다. 이것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은 1년 내에 재원을 조달합니다. 예산 확보한다 이 말이야. 1년 내에 재원을 조달하고 토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할 거다. 이 구간은 2년 차에 재원을 조달하고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할 거다. 이 구간은 3년 차에 그렇게 할 거다. 4년 차, 5년 차, 6년 차에 그렇게 할 거다.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이에요. 자, 그때 단계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에 시행할 도시공개시설 사업은 이름을 1단계 집행계획이라고 하고 3년 이후에 시행해야 될 도시공개시설 사업은 2단계 집행계획이라고 해서 법상 단계별 집행계획은 몇 단계로 구분됩니까?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이 돼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게 다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 편의상 그냥 이렇게 하지 뭐. 왼쪽에는 갑의 토지고 오른쪽에는 을의 토지다. 갑과 을의 토지의 도로 건설 사업을 딱 결정고시 하면서 갑과 을의 토지는 무엇으로 묶어버린 겁니까? 도시공개시설 부지로 묶여버리잖아요. 도시공개시설 부지로 묶인 갑과 을의 토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허가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다음 도시공개시설 사업을 결정고시에 놓고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상태에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다면은 건축법상 3년 내 철거를 조건으로 하는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의 건축 등 허가가 되는 거예요. 왜요? 사업은 결정했지만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됐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다는 것은 사업은 결정했지만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 여기는 공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당분간 공사가 없을 이 땅에 3년 내 철거를 조건하는 임시 가설건축이 허가돼도 사업에 방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허가 준 겁니다. 그 다음에 혹시 단계별 집행이 수립됐다면은 1단계 계획에 포함 안 된 부지, 그럼 1단계 집행계획 여기에 포함 안 된 부지는 몇 단계 부지입니까? 2단계 부지. 2단계 부지는 건축법상 임시 가설건축이 허가되는 거죠. 왜요? 가설건축은 3년 내에 철거를 조건으로 허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4년 이후에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3년 내에 철거를 조건으로 하는 임시 가설건축이 허가돼도 사업의 방해가 안 되거든. 법을 잘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해가 다 됐죠, 이제. 이런 것은 왜 강의를 듣느냐 하면 혼자 책을 읽어내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아까는 설명 듣기 전에 책 보셔도 필요 없다고 그랬죠. 설명 듣고 교재 읽으면 다 본다고 이게. 혼자 책 보려고. 그래서 설명 듣는 거죠. 이제 읽으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설명 다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책을 같이 읽어볼지도 그렇게 합니다. 오십시오. 교재로 오십시오. 책 봅시다. 많이 보고 싶었죠? 책. 자, 오세요. 160페이지 오세요. 제일 위에 봅니다. 원칙적 금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읽어볼게요. 자, 관할 시청 군청에서는 지금부터 잊을 것이십시오.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아까 도로용지로 결정 못된 갑거리 토지 말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줄 것이십시오.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까지 주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 여기까지를 무엇으로 부르죠?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라고 합니다. 부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부지라고 합니다. 이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는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줄 것이십시오. 그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 개발이 허가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원칙이죠. 설명한 그대로잖아요. 앞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결정 시한 토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 개발 행위 허가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원칙이죠. 다만 예외적 가능 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내려오십시오. 예외적 가능 행위. 예외적 가능 행위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는데, 자, 그 예외적 가능 행위에서 1, 2, 3, 4를 지나오세요. 그냥 지나서 동그라미 5번에 내려옵니다. 동그라미 5번에 오셔서 별표를 하셔야 됩니다. 1, 2, 3, 4는 제가 체크 안 했죠? 혹시 1, 2, 3, 4에 별을 붙이시면 별을 뗍니다. 별 떼내고. 네, 동그라미 5번 내려옵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 시기상 지장이 없는 경우, 자, 개발 허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읽어볼게요. 기억본입니다. 자, 관할 시청 중에서는 지금부터 줄 거예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구시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시설 중에서까지 줄 거예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구시로부터 몇 년? 2년 동그라미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중에서 그 말이에요.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중에서 지금부터 줄 것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줄 것입니다. 동그라미 1번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동그라미 1번 그 다음 또 줄 거죠. 혹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더라도 그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몇 단계? 1단계 집행계획에 건너뛰고 1단계 집행계획에 괄호 건너뛰고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까지 줄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쓰세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1번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지는 2번. 이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줄 거죠. 다음에 개발이가 허가될 수 있습니다. 밑에 허가 대상이 몇 개 있죠? 3개. A, B, C 앞으로 묶어서 허가 대상 적으면 되죠. 허가 대상. 3가지 허가됩니다. 첫 번째, 가설 건축물의 건축 줄 거죠. 가설 건축물의 건축. 그 다음에 B번 내려옵니다. 공작물 설치 줄 거죠. 공작물 설치. 그리고 C번 줄 거죠.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까지 줄 거면 되죠. 물론 이제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그리고 건축물의 개축, 재축 등에 필요한 그것들에 필요한 토지 형질 변경도 허가는 나야 되겠죠. 그죠? 뒤에 보면 좀 그것에 필요한 형질 변경도 아울러서 허가된다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설명 다 드렸고, 교재 밑줄 다 그대로 읽고, 네. 그럼 다시 정리해볼까요? 한번 보죠, 앞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결정무시 된 갑과 을의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이 허가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원칙이지만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상태에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었거나 혹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더라도 몇 단계?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이 허가될 수 있다. 가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 이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보면서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잠깐만요. 여러분 갑거래 토지에 도시공 계획서를 사별 결정을 해놓고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됐고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됐어요. 단 수립됐더라도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안 된 2단계 부지는 가설건축이 허가되죠. 가설건축이 허가 났어요. 그럼 몇 년 있으면 공사 시작됩니까? 4년차, 5년차, 6년차 빠르면 4년차에 여기서 가설건축이 허가된 이 도시공계획서 예정지에서 4년차가 되면 공사가 시작될 수 있죠. 그때 허가된 가설건축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사업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이 허가된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도록 원상회복을 관할 시청구에서 명령하게 돼요. 잠시 뒤에 4년차의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허가받은 가설건축을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하십시오라고 원상회복 조치를 명령하게 되고요. 말 듣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강제집행, 망치부대 동원해서 가설건축을 강제 철거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161페이지 저 위에 보시면 됩니다. 저 위에 니은번에 옵니다. 니은번 찾으셨습니까? 161페이지 페이지 확인하고 저 위에 니은번이죠. 니은번 읽어볼게요. 자, 부산시청에서는 가설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공계획서 사업이 시행될 때는 지금부터 밑줄 그시면 되겠네요. 그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조금 내주고 그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손대시고 가설 건축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줄 것입니다. 가설 건축이나 공작물 소유자가 부담으로 했으니까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철거 비용을 지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것도 줄거놔야 돼요. 철거 비용 지원이 없어요. 철거 비용 지원 없이 가설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철거합니다. 자, 도시공계획시설 그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줄 거죠? 그 뒤에 다시 줄 것입니다. 가설 건축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철거 비용 지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해석하라고 했죠. 철거 비용 지원 없이 가설건축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이나 공작물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D곡번 관할 시청구 중에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원상회복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이거 좀 교재 편집상 건너뜁니다. 건너뛰어서 오세요. 건너뛰어서 여러분 여기에 연결되는 게 이제 저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에 오셔야 하느냐 하면은 173페이지로 연결됩니다. 173페이지 와요. 173페이지 오십시오. 173페이지. 173페이지 4번에 보면은 173 큰 4번에 보면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계획서 부지 매수 청구 끝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별표를 2개 딱 하시고 잠시 휴식했다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